황제 의원입니다. 신보희 사장님, 네. 그 저금리 대안대출 야심차게 시작했는데 실적이 너무 미미하죠? 네, 금액으로 치면 공급계획 8조 원 대비 0.23%, 지금 630건 신청했는데 13일 기준 신청액 기준으로 1.1% 수준입니다. 급격한 금리 인상 시기에 이 대안대출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했는데 실적이 저조한 이유를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이 왜 실적이 저조하냐에 대해서 현장을 너무 모르시거나 하는 것 같아요. 대안대출이라는 게 부분이 고금리를 저금리로 전환시켜주자는 의미 아닙니까? 현재 보증비율 90%로 해주고 있죠. 지금 이사님 그렇죠? 네. 예. 나머지 10%는 은행에 달렸고 심지어 방법도 위탁 보증을 하고 있으니까 사실상 은행이 대출을 완전히 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목숨줄을. 근데 이러다 보니까 은행 내부 심사에서 기준 미달로 탈락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혹시 이런 거 파악해 보셨어요? 대부분 대안대출 해주는 걸 알고 계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기존에 지금 여러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지만 다중채무자도 많고, 그다음 기존 거래은행에서 단기 대출이 당연히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단기 대출 연체가 있죠. 여기서 거절당하고 저기서 거절돼 희망보험만 당한 거예요. 그림의 떡이라는 거예요. 대안대출이라는 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같은 경우는 대안대출 100% 확인서 발급합니다. 그런데 이것마저도 은행에서 거절을 받습니다. 저는 직접 의회 들어오기 전에 직접 또 해봤어요. 은행 가서 다. 응? 하물며 보증 비율이 얼마나 효력이 있겠어요. 근데 은행들이 그런 거에 대해 부담을 갖지 않죠. 정부 부담이 너무 크다면 실제 현장에서 은행들이 사각지대에 대해서 거절을 합니다. 모니터링 해야 됩니다. 거기다가 대상 대출에 정식 대부업체들도 포함되지 않아요. 캐피텔 이런 데들이. 그 사실 금융이나 어떤 입장들이 뭔지 모르겠지만 사각지대가 너무 발생하는 거예요. 고금리 대부 대출이나 대부업체를 사용한 일이 없게끔 한다는 것이 목적인데, 이게 코로나19로 사업자 가계대출 한도가 너무 차서 대부업체까지 찾아간 사람들, 막바지까지 간 사람들을 해주자는 게 목적의 취지가 사라지는 거죠. 그러면서 대안대출 안 된다 그러고, 그리고 홈페이지 보면 원활한 대안으로 지원 대상을 한정한다 그러는데, 원활한 지원 대상을 한정하고 원활하게 하려면 이런 거 왜 합니까? 정부 기관의 존재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코로나19가 지금 현재 그래도 조금 잠잠해지는 이 상황에서 경영 상태가 좋아지는데 굳이 이 프로그램을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프로그램이 없어서 자생할 수 있는 차주들이만 받게 되는 거예요. 결론은. 필요하다고 예견하지 않았다는 얘기고요. 일정 규모의 제3금융에 대한 대안대출도 검토를 해서 나오는 얘기고, 그 자리에 의견 말씀드립니다. 먼저 대한보증의 경우에 수탁은행하고 일부 지금 부분 보증시키는 이유는 이게 리스크가 너무 높아서 부득이하게 수탁은행하고 리스크를 분담하는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대부업체 포함 문제는 두 가지 측면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현재 제도권 금융기관의 고금리 기업 대출이 22조 원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하더라도 이미 정책 수요가 상당하다고 보고요. 대부업체의 경우에는 저희가 하기 좀 곤란한 측면이 있는 게, 이 사업자 대출의 경우에는 용도 확인이 좀 용이한 편인데 비해서 이 대부업체는 의원님 더 잘하시겠지만은 가계자금하고 섞여 있어가지고 사용도를 저희가 확인하기가 좀 어려운 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부업까지 하기에는 현재는 좀 저희가 어려움이 있음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등록된 대부업체는 해야지. 목적의 취지가 사라져 버리면 안 돼. 그러니까 지금 실적이 저조하죠. 사실은.